1교시 수강 모듈을 맡은 정진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내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폰트와 최근의 변화를 훑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인류는 언어와 문자를 통해서 지식을 기록하고 전수해 오면서 문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문자는 정보를 소통하고 저장하기 위해서 고안한 시각 조형 체계인 문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이를 표현하는 시각 기호인 글자, 그리고 이것들을 조각하든지 깎고 쓰고 하는 방식으로 기록들을 계속해 왔고요. 그리고 굉장히 한동안 그 글자들을 손으로 썼죠. 필사한다고 해서 기록을 남기는데, 그래서 그 모양을 글씨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고요. 그게 계속 반복되다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제 인쇄를 하기 시작했어요. 판에다가 새기기도 하고 활자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금속 활자라고 하는 말들은 다들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활자라고 하는 거는 이 글씨를 인쇄하는 도구로서 발명이 된 거고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발전을 거듭하면서 그 활자들을 사용을 할 때 인쇄소에서 그 활자를 구입하는 단위, 묶음을 갖다가 폰트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부터 그 폰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의 오른쪽에 있는 이거가 최초의 금속 활자들을 사용을 했을 때 금속 활자 묶음을 이렇게 묶고 팔았죠. 인쇄를 하려면 한 페이지에 글자들이 굉장히 많고 똑같은 글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한 글자씩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글자들의 묶음을 팔아야 됐어요. 어느 정도 양에 되는 인쇄물을 만들죠.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유통하는 단위를 폰트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금속 활자가 생기면서 이 말이 나왔기 때문에 녹여서 부어서 만드는 것과 같은 어원에서 이런 폰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됐고요. 그게 바뀌어서 지금 이제 다 컴퓨터에서 디지털 활자를 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폰트는 이거가 전형적일 거예요. 앞에 보신 것보다는. 디지털 활자는 양식, 스타일이 일치하는 글립 세트를 포함한 폰트 파일을 우리가 지금은 보편적으로 폰트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 글립이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코드에 담긴 글자 모양들을 글립이라고 해요. 이 코드는 다음 시간에 수지 선생님이 하시는 2교시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폰트 패밀리라고 하는 말들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폰트도 가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자족이라고 해석해서 부르는데, 글자 구조가 같고 굵기나 너비가 다른 글자체의 묶음, 전체적으로 비슷한데 어느 한두 요소가 다른 글자 모음을 갖다가 폰트 패밀리라고 하고요. 예를 들면 여기처럼 이제 굵기가 쭉 다른 요거를 묶어서 하나는 폰트고 요 묶음을 자족이라고 하는 거죠. 폰트 패밀리라고.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게 획 굵기고요. 그 다음에 글자가 넓고 좁고 한 거에 따라서 자족을 구성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스타일인데 주로 이제 그 손으로 쓰던 글씨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이탈릭이나 아니면 원래 글씨를 그대로 기하학적으로 옆으로 기울여서 쓴 슬랜트나 오블리크라고 불리는 이런 것들도 묶어서 이렇게 자족이라고 하는 단위로 사용을 해요.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부분인데요. 옵티컬 사이즈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분 계세요? 시각 사이즈. 글자가 사용되는 크기를 얘기를 해요. 금속 활자 때는 활자 한 벌을 만드는 게 굉장히 비싸고 공이 많이 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사이즈별로 다 만드는 게 아니고 가장 많이 쓰일 몇 가지 사이즈들에 한정돼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그림이나 글씨의 표의 캡션이라든지 텍스트, 서브헤드로 부제목 쓰는 거, 디스플레이용으로 뭐 이런 식으로 4개에서 6개 정도 사이즈를 썼거든요. 인쇄됐을 때 이것들이 최대한 잘 보이게 글자들을 깎아서 부어서 만들었고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이거를 같은 크기로 이렇게 크게 확대해 보면은 다 달라 보이죠? 굵기도 다르고 크기도 조금씩 다 달라요. 이렇게 한 이유는 이 사이즈로 됐을 때 제일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요거를 지금 우리가 디지털에 쓰는 것처럼 그대로 요만하게 줄이면은 요 가는 획들이 다 날아가서 안 보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것들은 좀 굵게 표시되고 이런 식으로 예전 애들은 만들었고요. 지금 이거를 꺼내는 이유는 금속 활자 때 이렇게 썼는데 우리가 디지털 활자가로 오면서 이 부분들을 잘 안 썼어요. 한 가지 이유는 기술적으로 이걸 좀 쉽게 처리할 수 없어서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 과정을 거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용도를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걸 다시 꺼내는 이유는
최근에 이거를 조금 자연스럽게 처리할 수 있는 기술들이 나왔고, 라틴 폰트를 중심으로 이런 폰트 패밀리를 구성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이즈에 맞게 다시 다 조정된 글씨들을 쓰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외에 세리프나 산세리프, 그 다음에 리거처에서 합자, 이렇게 이 활자 하나인데 두 글자가 들어가 있는 형식으로, 그 다음에 회계 장식이 있는 수아시나 딩벳 장식 같은 여러 가지 스타일 요소들이 있는데, 요거는 4교시에서 방금 소개를 해주신 민기 선생님이 한 번 더 조금 더 자세히 다루실 거고요. 그 다음에 폰트를 사용할 때 폰트의 위치나 크기 관련돼서 베이스라인이나 엑스하이트, 캡하이트, 어센트, 디센트 이런 용어들을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요 각각의 이렇게 모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셨던 폰트 파일에 대한 것들을 조금 다시 살펴볼게요. 디지털 폰트에 한정되고요. 디지털 폰트 맨 처음에는 점을 찍었어요. 출력 장치, 프린터, 모니터, 뭐 여러 가지 장치에서 출력이 나가야 될 걸 그대로 그냥 이미지로 저장을 해놓고 출력을 그대로 했죠. 저해상도 장치를 썼었고요. 그다음에 크기나 스타일별로 다 따로 만들어야 됐어요.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출력했으니까. 대신에 처리가 되게 쉽고 빠르고 만든 대로 그대로 나오니까 정확했고요. 단점은 만든 해상도 외에 다른 해상도로 사용을 할 때 품질 문제가 생겼어요. 다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크게 확대하면 이렇게 깨지거나, 아니면 이걸 보관하면 이렇게 희미해지거나 문제들이 생겨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아웃라인 폰트라고 하는 것들이 소개가 되게 돼요. 이 아웃라인 폰트는 현재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이고요. 글자의 모양을 선하고 곡선, 직선하고 곡선으로 저장을 하고요. 그거를 사용을 할 때 사용되는 사이즈나 장치 해상도나에 맞춰서 그 곡선을 다시 조정해서 그리고 그 안을 점으로 다 채우는 다음에 출력하는 식으로 돼요. 많이 쓰이는 건 포스크립에서 사용하던 예전에 타입 1 폰트, 그 다음에 트루 타입, 오픈 타입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은 많이 보신 거죠. 늘 쓰시고. 그럼 이제 요거를 안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위에는 포스크립에 대한 거, 아래는 트루 타입에 대한 거예요. 포스크립은, 폰트는 곡선을 그릴 때 차이가 있는데요. 점을 2개를 더 해서 요거를 이렇게 그리는 걸 계산을 해요. 저장을 이렇게 4점을 하고. 그 다음에 트루 타입은 점을 3개를 저장하고 이렇게 하죠. 계산은 보면 이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처리할 때. 빠르고요. 대신에 이제 폰트를 만들 때 이쪽은 곡선을 제어하기가 쉬워서 적은 수의 곡선이 되는데, 똑같은 모양을 만들 때 트루 타입은 곡선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해요. 그런 차이점들이 있고요. 왜 이렇게 다를까 하는 거는 조금 뒤에 한번 다시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스트로크 베이스 폰트 핵 기반으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들어보신 분 계세요? 잘 안 쓰여요. 근데 되게 예전부터 연구를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폰트를 만들 때 우리가 글씨를 쓰는 흐르는 이렇게 써가는 경로를 스트로크 패스라고 해서 그거를 저장을 하고, 쓰는 필기구가 어떤 모양으로 어느 각도로 기울어지는지 저장하고, 각각의 글자의 요소들마다 값이라든지 뭘 사용하고 안 하고 이런 것도 정보들을 다 기록을 하고 조정을 해요. 그래서 폰트를 마지막에 만들어내는 거죠.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느냐 하면은, 아까 폰트 패밀리를 만들어 썼잖아요. 다양하게 씁니다. 근데 요거는 잘 만든 폰트 한두 개 가지고 여기에 글자 모양이 되게 조금씩 다 다르죠. 이것뿐만 아니라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폰트 프로그램 하나에서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최소 1,200종에서 몇천 종까지를 폰트 파일 하나 안에서. 대신에 이제 만들기 너무 어렵고 처리하는데 시간도 되게 많이 걸리고, 그래서 잘 만들었지만 실제로 되게 제한적으로 쓰였죠. 근데 이거를 왜 지금 꺼내느냐 마지막에. 이 이유는 이 기술이 가능성이 되게 많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구현했었는데 현실적인 이유로 보편적으로 사용은 안 됐지만, 여기에 있던 유용한 기능들 하나하나가 아까 우리가 사용했던 포맷에 추가 기능들로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였던 노력이나 연구들이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로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 데서 이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다시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보면요. 폰트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아까 윤곽선만 봐도 트루 타입도 있고 OTF도 있고 뭐 타입 1도 있고, 근데 왜 그렇게 많아졌을까요? 그 폰트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들이 80년대 중후반부터 90년대 말 정도까지 한 10여 년 정도를 폰트 전쟁 시기라고들 불렀었어요. 계속 새로운 게 나오고 경쟁하고 해서. 그 과정을 잠시 보면요. 85년도까지 포스크립 폰트가 나오게 돼요. 뭐 제록스에서 76년도부터 연구를 하고 레이저 프린터가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쓸 목적으로 만들고요.
이게 잘 기술이 정리돼서 84년도에 타입1, 아까 얘기한 포스트스크립트 폰트가 나오는데 애플에서 재빨리 레이저 프린터를 출시하면서 85년도에 라이선스를 해서 써요. 제룩스, 어도비에서 만들고 애플에서 쓴 거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바로 직후에 애플에서 그거를 썼는데 출력 장치인 프린터에는 그게 반영이 됐지만 여기 보시면은 이 화면에는 아직도 비트맵이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기술을 가져다 쓴 거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어도비에서 마음대로 안 해주죠. 그래서 애플에서 고민을 하다가 안 해주면 우리가 만들어야지. 그래서 만들기 시작해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트루타입을 만들어요. 근데 애플에서 이때 만든 게 어도비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트루타입 폰트를 80년대 후반에 만들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91년도에 이제 완성을 해서 공개를 하는데 맥의 시스템 7에 들어가고 이거를 이때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관계가 괜찮아서 윈도우즈 3.1에 라이선스를 해줘요. 그래서 애플하고 윈도우즈하고 트루타입을 사용을 하기 시작하고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어도비가 약간 불리해지죠. 경쟁하는 데서. 그래서 이 타입1이 어려웠던 건 마음대로 안 해주기도 하지만 라이선스료가 굉장히 비쌌어요. 큰 회사에서. 그리고 비공개고요. 근데 이런 상황 때문에 타입1을 공개를 해요. 무료로. 파일 포맷을 다 공개를 하죠. 다른 데서 쓸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맥이랑 윈도우즈에서 포스트스크립트 폰트랑 트루타입을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 문제점이 좀 있었어요. 각각의 시스템마다 폰트 파일을 쓰는데 파일 개수나 파일 위치나 저장하는 방식이 다 달랐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폰트를 쓰는데 환경이 바뀌면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야 되는 거예요. 갖고 있는데 복사해서 쓸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요. 그런데도 이제 애플에서는 만든 거에 기능들을 계속 추가를 하고 여러 가지 추가된 기능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요. 그때 이제 추가된 기능들을 사용하고 싶어서 MS에서 라이선스를 해달라고 다시 애플에다 얘기를 하는데 애플에서 이번에 싫다고 그래요. 그래서 MS는 그러면 또 자기들이 다시 만들어요. 트루타입을 라이선스에 썼으니까 그 기능을 확장을 해서 트루타입의 확장 셋을 만들고요.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말이 있죠. 적의 적은 우리의 우방이다. 그래서 어도비하고 애플이 안 좋아서 애플이 만들었고요.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시 안 좋아져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뭔가를 만드는데 어도비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같이 뭔가를 해요. 그래서 이 트루타입 오픈이란 이름이고 나중에 오픈타입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거기에 트루타입의 기능이 다 포함되고 여러 가지 확장 기능들하고 타입1에 있는 포스트스크립트의 기능들 그 곡선들이 복잡한 게 있었죠. 그래서 오픈타입에는 아까 처음에 본 두 가지 곡선들이 다 들어가요. 처리할 수 있게. 그리고 문제점이었던 호환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폰트 파일을 딱 하나로 만들고 그 파일만 카피해서 쓰면 어디서든지 호환되게 이런 식으로 해결하게 만들죠. 그리고 되게 아이러니한 게 애플이 안 해줘서 만들었잖아요. 2001년도에 맥OS에서 이거를 사용을 해요. 다시. 왜 이러냐 하면은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후반까지가 97년 정도인가 8년 정도까지가 10년 정도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쫓겨나 있을 때예요. 외부에 나가서 다른 넥스트라고 하는 컴퓨터 회사를 차리고 있을 때인데 외부에서 작업했던 걸 가지고 다시 복귀를 하면서 전체 시스템을 없는데 그때 외부에 사용하던 오픈타입을 채택을 하죠. 트루타입 대신에.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오픈타입은 계속 기능을 추가하면서 발전을 하고요. 추가되는 기능들과 관련해서 2000년대 들어오면서 유니코드, 그러니까 코드셋들이 발전을 하고요. 거기에 다국어라든지 여러 다양한 코드들이 들어가요. 근데 이제 아까 문자랑 기호가 있으면 표현하는 방식이 있어야 되는 것 때문에 폰트들도 이것들을 잘 표현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계속 추가되게 되죠. 그래서 오픈타입 피처들이 계속 추가가 되고요. 컬러 폰트나 여러 가지 이모지들도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뭐 이런 것들이죠. 이것처럼. 예전에 금속활字때 쓰던 것들과 더 풍부하게 폰트를 쓰기 위한 기능들이 되고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폰트들이 조금 복잡해지죠. 잘 생각해 보시면 윈도우즈에서는 트루타입을 쓰죠. TTF를. 맥에서는 OTF를 많이 쓰고요. 근데 아까 얘기 드린 거는 TTF는 애플에서 만들고 OTF는 AMS에서 만들었어요. 쓰는 거는 지금 상황이 좀 다르고요. 복잡하죠. 여기 질문들 보면은 그럼 TTF는 윈도우즈용인가? 맥에서 쓸 수 있나? 윈도우즈 전용은 아니고요. 양쪽에 다 호환이 되고 맥에서도 쓸 수 있어요. 예전에 만들어서.
그리고 TTF하고 OTF는 그럼 어떻게 다른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OTF는 TTF의 확장 버전 슈퍼셋이라고 보시면 돼요. TTF를 다 포함하고 일부 폴스크립의 곡선 기능들도 포함해서 여러 다양한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장자가 TTF고 OTF면 OTF는 오픈타입이니까 오픈타입 피처를 쓸 수 있고 TTF는 못 쓰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오픈타입에서 파일을 OTF라고 하는 확장자나 TTF로 저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ttf로 된 건 진짜 예전 TTF만 있는 게 있고요. OTF 피처들이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오픈타입인데 확장자가 TTF인 게 있고, OTF로 돼 있는 것 중에서도 곡선이 이런 게 있고 어드비 모양으로 들어가 있는 2개짜리 3개짜리 있어서 요 안에가 조금씩 케이스가 다르고 요것도 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많이 하고 경쟁하고 한 결과로 폰트 포맷들이 비공개했던 게 많이 공개가 됐고요. 뭐 다양한 기능들이 더 쓰기 편하게 바뀌었고 한 점들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다음으로는 최근에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몇 가지 폰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베리어블 폰트라고 들어보셨어요? 요새들 많이 얘기하는데, 예, 가변 폰트 뭐 이렇게도 하고요. 쓸 때 폰트를 막 바꿔서 쓸 수 있대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폰트를 아까 축에도 봤는데 그 폰트 패밀리라고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되게 다양하게 많이 만들면 좋은데 금속활자 때도 그렇고 디지털 활자로 와서 훨씬 더 쉬워졌지만 만들기가 많이 만드는 거는 역시 굉장히 어려워요. 라틴 영문을 만들 때는 글자가 적은데 한글이나 한자 문화권 글자가 많죠. 한글은 많이 만들면은 만자가 넘고 한자는 2만자에서 4만자까지도 그린대요. 하나 폰트일 때. 폰트 패밀리여서 여기처럼 이렇게 6개 만들면 뭐 만자면 6만자 될 거고 2개로 이렇게 해서 하면은 여기는 36만자가 되겠죠. 이거 언제 그리겠어요? 되게 만드는데 어려워졌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해결할 방법으로 여기 보시는 색깔이 좀 다른 게 네모퉁이 있죠. 요 4개를 이렇게 그려놓고 요 사이를 이렇게 계산해서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쓸 때. 그런 기술들을 베리어블 폰트라고 해서 오픈타입에서 16년도에 채택하고 뭐 최근 1, 2년 전부터 폰트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기술들은 뭐 예전에 트루타입이나 어도비에서 사용했던 기술들을 일부 확장해가지고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여기에 그 아까 봤던 것처럼 중요한 폰트 패밀리 구성하는 이탈릭이나 슬랜트, 옵티컬 사이즈, 폭, 뭐 획 굵기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표준 축으로 등록이 되어서 사용이 되고요.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에 쓰실 때 보면은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샵이나 이런 프로에서 그 폰트를 만지는 캐릭터 탭을 열면은 이렇게 슬라이드라든지 체크하는 UI가 나와요. 그래서 폰트를 뭐 100번, 200번, 300번, 400번 웨이트로 바꿀 수도 있지만 베리어블이 적용된 거는 뭐 내가 327 값으로 쓸 거야 라고 해서 그 사이에 임의의 값으로도 조정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다양하게 활용을 잘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v.폰트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면 이 표준 축 말고 굉장히 다양하고 재밌는 축들을 소개를 해서 재미있게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칼라 폰트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폰트는 원래 색깔이 없었어요. 쇠에다가 잉크를 붙이는 거니까 내가 어떤 잉크를 쓰느냐, 프로그램에서 어떤 색으로 출력하느냐인데 폰트를 만들 때 색깔을 넣어요. 디지털 폰트에서. 그런 기능이고, 이게 이제 아까 코드 얘기할 때 이모지가 들어가면서 그 이모지를 표현해 주면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오픈 타입에 4가지 포맷의 다른 형식이 칼라 폰트가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처럼 칼라 비트맵이라든지 UI에서 쓰이는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주로 애플에서 많이 주장을 해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SVG라고 하는 포맷으로 어도비나 모질라에서 이렇게 그라데이션 같은 기능을 쓸 수 있게 한 게 있고, 요게 아마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보시는 걸 거예요. 부분들에다가 칼라 팔레트를 배경해서 몇 가지 색깔들을 폰트의 부분에다가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레이어를 나눠서 입체처럼 보이게 색깔을 뭐 각 면에다가 배정을 하고 입체를 처리하는 프로그램에서 이걸 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포맷들도 있게 돼요. 칼라 폰트는 많이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최근 몇 년간 2, 3년 동안에 요거는 호요요죠. 산돌 호요요고, 요거는 율려의 여러 가지 꾸민 모양이고,
여기 스프링이고 요것도 릭스에서 나온 폰트고 점점 해마다 많이 나오고 있어요. 폰트 회사들마다 컬러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웹 폰트는 다들 뭐 작업을 하시면서 많이 쓰고 늘상 이제 계속 보게 되고 있는 건데, 웹에서 정해진 글자 말고 내가 의도하는, 웹 디자인 하는 사람이 의도하는 폰트로 페이지를 보이게 해주자 하는 것들이고요. 서버에다가 폰트를 놓고 그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페이지를 보여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CSS로 표기를 해요. 쓸 수 있는 파일 포맷들은 이렇게 하고 WOFF나 그거의 2가 나오게 되는데, 파일 사이즈가 점점 작아지는 방향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쪽 압축된 건데 이게 제일 좋을 것 같지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처리할 수 있는 브라우저 버전이 굉장히 높아서 사용하실 때 확인을 하고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보면은 사용하실 때 주의할 점들이 네트워크 속도 고려하셔야 되고, 폰트 용량이나 적용된 테스트가 보이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라서 폰트를 속성을 다른 거로 적용했어요. 근데 뭐 다른 이유로 이게 안 내려와요. 안 보였어요. 전달한 내용이 반대로 되거나 사고가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쓸 때는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사용을 하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오늘 폰트에도 다들 보시는 것처럼 폰트 적용돼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내용들은 이렇게 돼 있고요. 폰트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뭐 얘기가 되고 그동안 많이 바뀌고 했는데, 이렇게 경쟁을 하고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 이유는 더 좋은 품질의 폰트를 다양하게 더 빨리 많은 사람들이 쉽게 사용하기 위해서 기술들도 바뀌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런 것들을 보시고 앞으로들도 계속 더 추가된 기술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폰트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